안녕하세요.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를 함께 읽고 계셔 주시는 멤버 여러분, 양해해 주신 덕분에 오후에 이렇게 녹음합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31일 토요일,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올해 이렇게 저와 함께 영성 북코칭 안에서 책 같이 읽어주시고 삶을 나눠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의도해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연말 맞이해서 무언가 해야 한다기보다는 고요하고 평화롭게 흘러가고 계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녹음도 그런 고요함 속에 작은 쉼, 휴식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는 228쪽에서 255쪽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전에 어떤 주변 이웃 에텔 부인 이야기 적혀있던 거 기억나시죠? 228쪽입니다. 그 부인이 들어와서 한밤중에 솔레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 판단 없이 했던 경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함께 했던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228쪽 아래에서 7번째 줄입니다. 그 순간 나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 마치 전기 스위치 하나가 내 안에서 켜져 내 몸속 전체가 최대 전압으로 올라간 기분이었다. 마음을 열고 깨어 있으면서 신체의 모든 세포를 열고 강하게 현재의 순간에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생각이나 판단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으며 마음속 논평 없이 고요히 귀를 기울였다. 이 부분을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갑자기 막 나를 뒤흔드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사실상 같이 뒤엉키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톨레는 그 순간 마음속에 스위치를 딱 열고 그녀가 가지고 오는 혼돈의 에너지에 휩싸이지 않고 그저 그 순간에 온전히 함께하려고 노력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그녀가 나한테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하면서 다음날 얘기했는데요. 229쪽에 그 비결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녀가 이렇게 묻죠. 당신이 무얼 한 거죠? 어젯밤 나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아주 잘 잤어요. 마치 갓난아기처럼 깊은 잠을 잤어요. 에텔 부인은 내가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했다고 믿었지만 사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어야 했다. 이 부분 너무 멋있었어요. 나는 반응하지 않았으며 그녀 이야기가 진실이라고 확인시켜 주지도 않았다. 반응하지 않는 것, 그 어떤 흔드는 상황이 와도 반응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례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나를 뒤흔들려고 오더라도 상대방이 보이는 형상 너머, 사실 그 사람과 내가 하나임을, 연결된 존재임을 이해하는 것, 그래서 같이 혼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혼돈을 있는 그대로 함께 현재에 있어 주는 것에 대해서 톨레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챕터가 감옥으로부터 탈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결국 우리 고통체가 촉발하는 각자의 감옥,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232쪽부터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돈에 대한 고민, 학대, 폭력, 기타의 것들, 많은 것들이 우리를 뒤흔들면서 재빨리 우리를 기억하고 있는 고통의 에너지로 돌리려고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고통체가 왔구나라고 그저 알아차리자고 톨레는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의식적인 선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톨레는 이야기하죠. 어떤 상황이 오든지 의식적으로 선택하라. 그때 236쪽에 나오는 것처럼 비로소 우리 고통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즉시. 저는 이 문장이 참 와닿았습니다. 238쪽에 과거의 감정은 당신 자신이 아니다. 제가 오늘 읽었던, 묵상했던 구절에도 그게 나오더라고요. 이미 지나간 것은 갔다. 지금 없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 다시 눈앞에 있는 것을 시작하라. 만약 과거의 감정과 과거의 고통체가 지금 현존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전혀 상관이 없다면, 이미 흘러간 것이라면, 여러분들의 의식적으로 지금 이 순간 어떤 존재로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그러면서 챕터 7이 시작됩니다. 챕터 7은 형상의 꿈에서 깨어나기. 제가 인증글에도 남겼지만 챕터 7 이 간지에 적혀 있는 문구가 너무 멋있어서 같이 읽어드리고 싶어요. 읽어볼게요. 누구도 당신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줄 수 없다. 누군가가 가르쳐 주는 것은 개념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신을 변화시킬 힘이 없다. 형상은 한계를 의미한다. 우리는 이곳에 한계를 경험하기 위해 있을 뿐 아니라 한계를 뛰어넘음으로써 의식 속에서 성장하기 위해 이곳에 있다. 한계라는 단어를 들으셨을 때 어떤 장면들이 떠오르셨나요? 어떻게 보면 이 책 6챕터에서 계속 얘기했던 고통체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저자는 그것을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이 그걸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 그것이 그저 거기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으로 극복한다고 이야기하는 아이러니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안다라는 거죠. 왔구나. 내 고통체가 지금 반응했구나. 하지만 나는 그게 내가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선택을 하겠다. 내가 진실로 나라고 믿는 그 존재의 위치에서 241쪽입니다. 둘째 줄이에요. 읽어드릴게요. 다른 어떤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너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누구인가 하고. 이 질문은 너무 다양한 책에서 보지만 그래서 그게 뭘까 하는 생각을 늘 갖게 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고통체가 가지고 오는 혼돈의 에너지에 순식간에 휩싸이기 이전에 의식적인 선택을 하려고 할 때 그 의식이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느냐를 결정하게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42쪽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자기 자신. 읽어드릴게요.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느낌은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결정한다. 그리고 당신에게 중요한 것들은 당신을 흔들어 놓거나 마음을 방해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무엇에 흔들리고 마음이 방해받는가를 기준으로 당신이 얼마나 깊이 자기 자신을 알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흔들리고 무엇에 방해받나요? 저도 이번 이 책을 읽으면서 인증글에도 썼지만 제가 저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한 사람인 것을 알았고 그게 저의 취약점, 흔들리게 하는 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혼란 속에 있어서는 실제가 혼란 속에 있어서는 저는 아직은 미약해서 제 중심을 쉽게 잃는 거예요. 그래서 고요한 지점을 어떻게든 의식적으로 가져서 제 중심을 제 본질에 두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244쪽쯤 보면요. 결국 사람들을 보는 시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결국은 나에 대해서 말해준다고 하는데요. 저는 245쪽의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중간쯤 나오는 문구입니다. 누구도 당신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줄 수 없다. 누군가가 가르쳐 주는 것은 개념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신을 변화시킬 힘이 없다. 나는 누구인가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다. 나는 누구인가는 심지어 깨달음조차 요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당신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깨달음 없이는 진정한 나는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하지 않고 묻혀있는 상태가 된다. 물론 그 묻힌 장소가 진정한 나가 있는 곳이다. 가난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사실은 1억 달러의 예금을 가지고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언제까지나 그 막대한 부를 잠재 가능성으로만 남겨두는 것과 같다.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그 부족하다고 바라보는 시선 너머에 사실은 굉장한 풍요로움과 충만한 내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우리 자신을 계속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에 대해서 245쪽을 보면서 좀 음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생각하자마자 풍요로움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합니다. 245쪽입니다. 풍요로움을 보면 풍요로움이 다가오고 부족함을 보면 부족함이 다가온다. 부족함에 꽂혀 있으면 언제나 결핍을 경험한다. 이게 요지인데요. 끌어당김의 법칙, 시크릿 같은 것들도 좀 떠올랐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끝으로 좀 중심적으로 읽어드리고 싶었던 문구는 247쪽입니다. 이 부분을 읽어드리면서 올해 마지막 라방을 남겨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에서 7번째 줄입니다. 읽어볼게요. 모든 풍요의 원천은 당신의 외부에 있지 않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일부이다. 그러나 먼저 바깥의 풍요를 느끼고 알아차리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당신을 애워싼 삶의 충만함을 보라. 피부에 닿는 햇살의 따스함, 꽃가게 앞에 놓인 꽃들의 아름다움, 깨어물면 과즙 풍부한 과일,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풍요 속에
젖는 즐거움 등 모든 걸음마다 삶의 충만함이 있다. 자기 주위 모든 곳에 있는 풍요를 알아보는 것이 자신 안에서 잠자고 있는 풍요를 깨어나게 한다. 그런 후에 그 풍요를 밖으로 흘러나가게 하라. 낯선 사람에게 미소 지을 때 그곳에 이미 에너지의 미세한 흘러나감이 있다. 당신은 주는 사람이 된 것이다. 자신에게 이렇게 자주 물어보자. 이곳에서 나는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 이 상황에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도 풍요를 느낄 수 있고, 늘 풍요를 느끼면 모든 것이 계속해서 당신에게로 온다. 풍요는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찾아온다. 불공평하게 들리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풍요도 결핍도 내면의 상태이며 그것은 당신의 현실이 되어 나타난다. 우리가 11월부터 어느새 3분의 1을 읽은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음, 미약한 우리의 에고를 통해 혹은 고통제 가득한 에고를 통해 자주 흔들리는지 우리의 중심을 잡기가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여실히 느꼈을 텐데요. 고통체가 있음을 알고 그게 내 곁에 이미 있음을 이해하고 단지 그것이 나타났을 때 놀라지 말고 나타났구나 알아차리고 반응하지 않겠다라는 의식적인 선택을 하라고 3분의 2의 분량의 책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풍요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결핍인가? 풍요로움인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을 것인가? 오늘 이렇게 2022년 마지막 12월 31일 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이 오디오를 듣는 즉시 한번 풍요로움에 우리 같이 마음에 둬보면 어떨까요? 이미 내 삶에 있는 풍요로움에 시선을 돌리고 감탄하고 경이로워하는 마음을 가득 채우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2023년에는 제가 이번에 월별 웨비나 하는 거에서도 원더라는 키워드를 드렸었죠. 라스트 홀리데이 영화랑 함께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미 있는 경이로움, 원더, 그리고 그 무엇보다 이미 경이롭고 귀한 여러분들의 존재와 만나는 풍요로움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여느 때와 같이 1월 7일 토요일 오전 8시에 보이스콜로 라이브로 뵐게요. 여러분들 새해 복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